안녕하세요. 사무이는 공부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국제학교에 다녔을 당시 그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싶어 해외 유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편인 필리핀의 모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그곳은 학교와 기숙사가 붙어있는 구조라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낯선 타지에 도착하여 늦은 밤에 주변을 대충 둘러보니 정말 이런 곳에 학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기분이 묘하고 싸늘한 게 마치 교도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그곳에서 생활에 적응해갈 무렵 당시 시험 기간을 맞아 밤새 공부를 한 저는 시험을 보고 점심을 먹은 후 친한 필리핀 친구와 함께 곧바로 기숙사에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에 크게 놀라서 허겁지겁 일어나려 했는데 온몸이 확 굳어서 너무나도 무거웠고 주변 풍경이 모두 빨갛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금속이 부딪히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고 너무 피곤해서 악몽을 꾸는가 보다 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워있던 친구가 생각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온몸이 피투성인 어떤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필리핀 현지인으로 보였는데 손발이 묶인 채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lease, tulungan mo ako. Tulungan mo ako. 하지만 다갈로그어에 익숙치가 않았던 저는 그런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2명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주사기를 꺼내들고 침대에 묶여있는 여자의 손목을 바늘로 찔러버렸습니다. 여자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쳤고 저는 벌벌 떨면서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보니 의사가 동양인 같더군요. 이내 여자는 정신을 잃었고 간호사 중 한 명이 절 향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제 손목에 주사바늘을 찌르는 순간 저는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베개와 이불은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그리고 필리핀 친구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어찌나 무섭고 생생했는지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할 정도였죠. 학교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탓에 선생님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당시 친하게 지냈던 도서관 사서분과 우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저는 무심코 그때 그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나이가 지긋했던 사서분은 근방에서 오래 산 분이었고 그래서 혹시 동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서분은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사실 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그 터에 어떤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인 원장이 무고한 필리핀 시민을 잡아다가 임상실험 비슷한 걸 했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으로 운영된다는 그곳이 사실은 끔찍한 생체실험의 현장이었던 거였죠.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때 거기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원장은 병원을 버리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땅은 오랫동안 비어있다가 쌍값에 나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 지금의 학교가 세워졌는데 터가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지
학비가 다소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꿈을 꿨을 때 옆에 묶여있던 여자가 했던 말은 바로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사연을 알고 나니 제 마음이 다 아파왔습니다. 제 꿈속에 나타났던 그 여자분도 그 끔찍한 실험에 희생되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때는 내가 부산 화명동에 거주하고 있던 2009년 무렵.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무더위에 나는 함께 일하는 동갑내기인 동료 직원 2명 그리고 선배 직원 1명과 함께 외근을 나가게 되었다. 당시 기획 업무 담당이었던 나는 외부로 홍보차 외근을 나갔는데 아무래도 사무실에만 있으니 눈치가 보일 테니 부장님이 일이라도 하는 척 하려고 우리를 내보낸 것 같기도 했다. 최소 돈을 받는 만큼의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던 나는 그날도 외부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날이 너무 더웠던 탓에 동료들의 원성이 높았고 우리는 딱 하루만 회사의 눈을 피해서 소위 농땡이를 치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가 간 곳은 금정산의 계곡으로 나무로 둘러싸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공기가 체온을 서서히 내려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신선 노름이 따라왔구나 하고 만족을 하며 차가운 계곡물에 곧바로 입수를 했다. 사진도 찍고 물을 뿌리며 놀다가 무릎까지 오는 얕은 깊이가 시시해서 자리를 조금씩 위쪽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 다이빙하기 딱 좋은 곳에 닿게 되었다. 수영을 못해서 물놀이를 하더라도 얕은 곳에서만 놀곤 했던 나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이빙이 하고 싶어져서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페트병들이 지저분하게 둥둥 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이빙 지점에 있는 무언가를 계속 응시했다. 마치 블랙홀 같은 동그랗고 어두운 구멍 같은 곳을 내려다보며 저기로 떨어지면 되겠다 생각하고 막 뛰어내리려는 찰나 강한 맞바람이 불면서 정신을 차린 나는 잠시 주저하며 망설였다.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아까 봤던 그 구멍이 훨씬 더 커져 있었고 머릿속은 온통 뛰어내리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왠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에 다이빙을 시도하려는 찰나 또다시 맞바람이 불어왔고 내가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자 동료들이 뛰어내리라며 마구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분이 확 좋아졌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갑내기 동료 2명과 선배 1명 그리고 그 일행들 옆에 부장님이 있었다는 거였다. 외근을 나온 것은 날 포함하여 모두 4명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부장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애초에 우리와 같이 놀러온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질감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진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그렇게 동료들의 응원에 힘입어 드디어 아래로 뛰어내리려는 찰나 내가 내려다본 그 구멍 속에서 굵고 기다란 나뭇가지 같은 것이 뻗어나와 나를 덮치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이, 이봐, 야!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동료들이 팔을 마구 휘저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어떤 말을 마구 외치는 것이다. 그들은 뛰라며 날 응원했던 게 아니라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무실에 있어야 할 부장님은 차렷 자세로 서서 아무 말 없이 날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서서히 뒷걸음질 치며 바위 뒤쪽으로 물러났고 다시 계곡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아까 보았던 그 어둡고 동그란 공간은 싱크대에 가득 찬 물이 서서히 빨려 내려가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켜 보니 차렷 자세로 날 응시하던 부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리고 대체 위험하게 거기는 왜 올라갔냐는 동료들의 물음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